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바깥은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폐암의 위험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죽는 사람만큼 미세먼지로 한국인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만 명 이상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 곱하기 사람 숫자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으로 해서 세계 언론이 좀 와글와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국가안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김정은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을 그리고 한미공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칭찬하고 트럼프와는 헤어졌다. 이런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앞으로 계속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난데없이 친일 잔재 청산 이야기를 하더니 빨갱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빨갱이란 말을 쓴 걸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야말로 빨갱이들과 싸우던 시절에도 대통령이 그 표현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매우 힘들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공식 연설에서 빨갱이란 말 나온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한 그걸 읽어보면은 친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그러니까 반공, 빨갱이가 반공이거든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것과 친일이 동일선상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들었고 친일, 반공, 군사, 독재 그리고 산업화 보수 세력은 한 통속이다 하는 아주 좌편향된 반대한민국적인 북한의 역사관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빨갱이 이야기를 했느냐? 빨갱이를 보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친일인가?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친일 잔재로 몰려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찰력이 있는 글을 쓰시는 이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께서 탄미주의 클럽 블로그에 왜 이때 뜬금없이 반공 이꼴 친일 낙인 이런 글을 썼는데 아주 읽기가 편한 글이고 개념이 좀 정리가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운동권, 다시 말해 민족해방 민주주의 세력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더 이상 문속임 전술을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혁명 세력임에도 겉으로는 마치 그렇지 않은 일종의 민족주의 세력인 양 행세해 왔다. 많은 국민들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도 하다. 이제 그런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한반도 대결 구도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미국이 김정은에게 빅딜을 제시하고 예스냐 노냐를 물었기에 김정은으로서는 얼버무림 없는 대응을 해야 하고 그 대응은 반미 드라이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남한 운동권 역시 그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김정은은 남한 운동권도 이제는 속임수 부리지 말고 있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하게 되었다. 김정은도 남한 운동권도. 뭐냐 하면은 이제 하노이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한국의 좌파 세력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더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냥 본색을 드러내야 한다. 왜 정체를 감출 수 없게 되었느냐.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온 세계에 퍼뜨렸는데 그게 발각되고 말았다. 발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색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면 승부하자. 그것과 빨갱이 발언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관계가 있는지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반공 이꼴 빨갱이 반대. 반공이란 말은 공산주의 반대란 말이니까 빨갱이 반대란 말입니다. 반공 이꼴 빨갱이 반대를 친일로 규정해서 배척한 것은 그런 점과 연관해 많은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건 왜 굳이 3.1절 날 새삼스럽게 빨갱이를 반대한다는 것을 친일이라고 하는 도식을 천명했을까? 그것은 하노이 결렬 후에 한반도 혁명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필요에 부응해서 북한 집단과 남한 좌파가 통일 전선 관계를 한층 더 근접시키고 밀착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 사이를 더 가까운 것으로 드러내자는 것이다. 아주 깊은 관찰입니다. 북한 집단과 남한 운동권의 전술적 차이 중에 하나는 반공, 즉 빨갱이 반대에 대한 대처였다. 북한 집단은 반공이 빨갱이 반대인데 이 반공을 100% 정면으로 치고 나왔지만은 남한 운동권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남한 운동권은 반공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반공을 정면으로 공격했지만 여기에 남한 좌파와 북한 농당 정권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빨갱이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찰입니다. 남한 운동권이 반공을 무조건 비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야당임을 자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면 갈수록 남한 운동권은 1948년 8월 15일에 세운 대한민국의 정당성의 줄기에서 이탈해 그것을 부정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문재인 세력은 이제 정면으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한다. 친일과 반공을 연결시켜서 친일 반공 세력을 한묵더기로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1948년 8월 15일은 친일 부역배가 만든 정통성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은 1948년에 선포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죠.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 자동적으로 국가로 남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뿐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유건일 선생이 정확하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남한 운동권은 48년 8월 15일에 세운 대한민국의 정당성의 줄기에서 이탈해 가지고 그것을 부정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한반도 대결 구도가 더 이상 눈속임을 할 수 없는 결정적 기로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 전체에서 보면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인정하는 세력의 대결이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도 그게 동조해야 됩니까? 헌법도 있고 대한민국이란 근사한 나라도 있는데 생일이 없다. 생일이 없다.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해놓고 올해 들어와서는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상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의 기점으로 또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생일이 없는 존재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생일이 있는 거는 북한 노동 정권이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다 하는 그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한층 보강하기 위해서 친일파, 이꼴, 반공, 빨갱이, 운운 이걸로 이제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다시 만든다 이거죠. 그 추장스러운 위장과 거짓말과 은폐 도구들을 벗어버릴 판에 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반공, 즉 빨갱이 반대는 친일이고 나쁜 것이라고 솔직하게 선언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그 말에는 어폐가 있다. 반공, 즉 빨갱이를 반대하는 그룹에 친일파가 끼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반공주의자가 다 친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친일 사상도 친일 행적도 전혀 없는 사람이 전체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빨갱이 반대로 나갈 수 있었다.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종교적 실학자, 종교적 신학적 유신론자, 개인주의자, 자유시장주의자, 법치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 우파, 심지어는 리버테리안 무정부주의자까지도 레닌,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 김일성 공산주의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 왔다. 볼셰비키 혁명을 지도한 트로츠키까지도 스탈린 관료주의에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망명지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의 도끼로 살해되었다. 이런 혁명사와 혁명사상사에 있었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친일이다 하는 논리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필자 주변에도 수두룩하게 발견되는 친일은 아니지만 반공인, 친일이 아니고 반공인, 친일이 아니고 반공주의자인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죠. 99%가 친일을 한 적이 없는데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친일 이꼴 반공으로 도식화해버리면은 애국자들을 다 친일파로 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강하니까 그걸로 친일이란 말로 반공을 잡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유건일 선생의 해설입니다. 안전자리에서 졸지에 억울하게 친일로 낙인당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반공 세력, 즉 빨갱이를 반대하는 세력, 그런 국민 여러분, 우리 그따위 소리 무시합시다. 허허 웃으며 상대방의 정서적, 두뇌적 건강 여부를 걱정해 줍시다. 그러면서 우렁차게 외칩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반전체주의, 반볼셰비키, 반빨갱이, 반김가세섭, 의 기치를 높이던 자유의 전사라고. 반공, 빨갱이 반대, 빨갱이 반대. 이러면 친일파가 됩니까?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무현, 김대중만 민주정부라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앞에 있던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는 민주정부 아닙니까?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민주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바로 그 사람들이 헌법에 적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겠다는 세력이니까 민주정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가르쳐라. 그 민주주의는 뭡니까?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의 변형인 민중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으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거죠. 헌법 위반 중에 제일 큰 게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빨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친일 세력이 빨갱이라는 말을 가지고 독립투사를 잡았다 하는 허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3.1절에 친일, 잔재, 빨갱이, 규탄 이런 말을 붙들림으로써 오랜만에 빨갱이라는 말이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진짜 빨갱이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빨갱이란 말이 워낙 힘이 있는 용어입니다. 빨갱이란 말이. 빨갱이란 말을 애국 세력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가능했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빨갱이란 말은 위대한 용어입니다. 물론 그것이 남용되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든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도 안 될 겁니다. 빨갱이란 말이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빨갱이가 노출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빨갱이냐? 김정은 편에 서고 김정은 편에 서서 미국에 반대하고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희생시키는 사람 빨갱이 아닙니까? 그러면 흰객입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시킴으로써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는 남한 내의 종북 좌익 세력을 거느리고 이것을 결합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이런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은 빨갱이입니까? 아닙니까? 빨갱이 논쟁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